팀장님, 어머니예요. 저희 집에 초대해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분이 회사에서 저 많이 도와주신 박 팀장님이세요. 박민석과 서은주 서로를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잠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은주 씨? 어? 두 분 서로 아세요? 아, 그게 나는 아, 예전에 그냥 아는 사이였어. 와, 세상 참 좁네요. 이런 우연도 다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사 팀장이 업무에 서툴고 고졸 출신 신입 직원이 고참 직원들이 박대하지만 팀장은 친절하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아껴주고 하였는데 이에 고맙게 생각하고 집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하는데 초대받아 집으로 갔는데 신입 직원의 어머니가 주인공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사연을 전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회사의 사무실 안입니다. 사무실 안에는 복잡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심에 인물이 좋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석,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오랜 세월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팀장 자리까지 오른 그는 업무 능력과 책임감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신뢰할 만한 리더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석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결혼 후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씩 혼자 남은 시간의 과거를 떠올리곤 합니다. 젊은 시절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었지만 결국 집안 사정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 시간이 흐르고 그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 기억만큼은 여전히 그의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분주한 사무실의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민석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 한 명의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혜. 올해 겨우 21살이 된 그녀는 당차고 성실한 모습이었지만 회사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요즘도 고졸이 대기업에 들어올 수 있나? 부모님이 꽤 영향력이 있나 보지. 출근 첫날부터 몇몇 직원들은 은근한 편견을 내비쳤습니다. 명문대 졸업장이 당연한 듯 여겨지는 회사 분위기 속에서 고졸 학력으로 입사한 지혜는 환영받기보다는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녀가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적이 우수했고 각종 대외 활동과 대기업 연수 프로그램에서 인정을 받으며 실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과 재능도 학력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는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사무실을 지나칠 때마다 들려오는 작은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고민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석은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첫사랑 역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면 그때 조금 덜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민석은 지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야겠다고, 작은 배려라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관심이 앞으로 그의 삶을 뒤흔들 엄청난 인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입사원 윤지혜는 오늘도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서의 동료들은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신입이니까 커피 좀 타오면 안 돼? 아, 이거 설명했는데 또 몰라? 회사에서 다 가르쳐 줘야 하니?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따가운 시선과 무언의 압박이 따라왔습니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러나 견디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실무 경험이 부족한 그녀는 보고서 작성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자료 정리 하나에도 몇 번씩 지적을 받았습니다. 매번 늦은 밤까지 남아 실수를 되짚어보며 복습했지만 정작 업무 시간에는 긴장감에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팀장 박민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처음부터 그녀를 특별히 신경 쓰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혼자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과거의 그 사람을 닮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과 싸우는 모습, 좌절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려 애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간절함.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그 여인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팀 회의에서 발표를 마친 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료를 밤새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발표를 마친 후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기존 보고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차별화된 점이 없잖아.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해. 차가운 피드백이 이어졌고 지혜는 자리를 지키며 겨우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자 그녀는 손에 쥔 펜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지혜 씨, 팀장 박민석이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잠깐 제 자리로 올 수 있을까요? 지혜는 순간 놀랐습니다. 혹시 발표 내용에 대해 따로 지적하려는 걸까? 긴장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민석이 내민 것은 차가운 음료 한 잔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지적받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에는 부족한 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혜는 얼떨결에 음료를 받았고 그의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일을 저는 몇 번이나 실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민석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잘해보려는 마음이 너무 크면 오히려 긴장하게 돼서 더 실수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라 그걸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노력하면 곧 인정받을 날이 올 겁니다. 지혜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지혜는 박민석 팀장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배려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혹 그녀의 작업물을 살펴봐 주거나 회의 중 그녀가 놓친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려들이 지혜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석도 점점 그녀를 특별하게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저 선배로서 상사로서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어느새 그녀가 힘든 표정을 지으면 먼저 신경이 쓰였고 조금이라도 기쁜 표정을 지으면 자신도 모르게 안도하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관심이 어쩌면 운명 같은 인연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신입사원 윤지혜는 점점 업무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여전히 실수하는 날도 있었지만 박민석 팀장의 조언 덕분인지 긴장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그녀의 업무 능력도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무실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그녀가 이제는 작은 의견이라도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그런 지혜가 어느 날 조금은 조심스럽게 민석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혹시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뜻밖의 초대에 민석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식사요? 네. 그동안 신경 써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희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대접하고 싶어서요. 조금의 침묵. 민석은 본능적으로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감사 인사 이상의 의미가 담긴 초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이 회사 생활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그래요. 초대해줘서 고맙네요. 그렇게 그는 한 번의 가벼운 식사라고 생각하며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지혜의 집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자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거지? 문이 열리며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팀장님,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평소 회사에서 입던 정장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리 훨씬 자연스럽고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동네네요. 네.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 보니 시끄러운 곳보다는 이런 곳이 좋았어요. 지혜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집 안에서는 따뜻한 냄새가 풍겨나왔고 부엌 쪽에서 누군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팀장님 오셨어요. 그 순간 부엌에서 뒤돌아본 한 여성과 민석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그녀였다. 한때 그가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 그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녀가 바로 이곳에서 지혜의 어머니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민석을 알아본 듯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활짝 웃으며 말했다. 팀장님,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 이분이 회사에서 저 도와주신 팀장님이에요. 그러나 민석과 그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가슴 설레던 시간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2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이 순간 서로를 다시 마주한 이 공간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지혜가 이상하다는 듯 민석을 바라보았고 그제야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도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들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운명의 장난처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박민석과 그녀, 서은주. 20년 전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과거. 그리고 지금, 이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지금은 신입사원의 팀장과 그녀의 어머니로 재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팀장님, 어머니와 아시는 사이세요? 그녀의 말에 민석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피하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이야.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감정을 표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전 일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세상 참 좁네요. 우연히 이렇게 다시 뵙다니. 하지만 민석과 은주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은 운명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지혜는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떠먹으며 이야기했지만 민석과 은주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당황할 줄 몰랐어. 민석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에 쥔 젓가락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앞에 앉아있는 여인은 20년 전 그토록 사랑했고 하지만 결국 놓아야만 했던 여자, 그녀가 지금 그의 부하, 직원의 어머니가 되어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살아왔죠? 그저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눈치를 채지 못한 듯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팀장님이 저한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다들 저를 무시했거든요. 근데 팀장님 덕분에 점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감사,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 하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누르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저희 지혜 많이 도와주셨다니. 아닙니다. 지혜 씨가 노력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그저 겉으로 꾸며낸 평범한 대화일 뿐이라는 것을. 속으로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은주를 이제야 다시 마주하게 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구나.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도 그녀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주 역시 민석을 보며 마음을 애써 다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전히 내 눈앞에 있다니. 과거의 감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감정, 이미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더 드세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만든 거예요. 지혜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도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팀장과 어머니는 분명 서로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분위기.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물어보지 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볍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의 운명은
다시 얽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대화를 이끌었지만 박민석과 서은주는 서로를 의식하며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민석도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감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 해도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마주한 이 순간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팀장님이랑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지혜는 가볍게 인사를 한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과 은주,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마주한 두 사람.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팀장과 그녀의 어머니로 마주하고 있을 뿐. 하지만 그 순간 은주는 조용히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결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은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세월의 흔적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그 순간 민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들의 이별, 그는 은주를 사랑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군 입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못한 채 떠나야 했던 그날 밤, 너무 사랑했기에, 너무 미안했기에 차마 더 이상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이 질문을 던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어. 미안해. 민석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저 과거를 원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기 위해 이 대화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날 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하지 못한 듯은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그래요. 은주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예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민석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입사원, 그가 지도하고 있었던 후배, 그녀가 바로 자신의 딸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야 알았어요.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잖아. 그러나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난 혼자였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고 집에서도 부모님조차 날 외면했어요.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지혜를 지키기 위해 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도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내가 연락해서 뭐라고 했어야 했죠? 나 임신했어. 돌아와줘.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이미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방식이었어요. 민석은 숨을 내쉬며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말하는 거야? 그녀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몰라요. 당신이 친아버지라는 걸.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길 자신이 없어요. 왜? 은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혜가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은 곧 다가올 더 큰 갈등과 폭풍을 예고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박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동차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윤지혜가 자신의 친딸이었다니. 그가 지도하고 아껴주고 응원해온 신입사원이 사실은 자신의 핏줄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는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난 이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그녀가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세월 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지? 죄책감, 혼란, 그리고 걱정.
이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출근한 민석은 팀원들에게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지혜 씨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했습니다. 뭐라고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안 해서 연락해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요. 민석은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 빠르게 지나가는 도로, 병원에 도착한 그는 숨이 가쁘게 차오르는 것도 잊은 최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윤지혜 씨, 어디 있나요? 병실을 안내받은 그는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지혜의 얼굴은 창백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팀장님?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지혜 씨, 괜찮아요? 민석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민석은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에 나와 혼자 버텨내려 했던 그녀, 누구보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연약했던 그녀. 이제라도 내가 지켜줘야 한다. 그 순간 그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의 딸,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의 친딸,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며칠 후 지혜는 퇴원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민석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친부모처럼 간절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점점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까? 물론 회사에서 잘 챙겨주셨지만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실 이유가 있나?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도 민석의 행동이 계속해서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그날 밤 지혜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은주는 지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데, 지혜야? 팀장님 있잖아요. 응? 그분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걸까요? 그 말에 은주의 손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웃었습니다. 그야, 너를 아끼니까 그런 거겠지. 아니, 그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팀장님은 마치 가족처럼 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 탓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은주는 숨이 턱 막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이제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혜 역시 모든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조차 하지 않던 어머니,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팀장, 이 모든 것들 사이에 감춰진 진실. 그녀는 이제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려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침대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퇴원 후 회사로 돌아가 다시 업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팀장 박민석의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팀장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회사에서는 업무적으로만 챙겨주는 줄 알았지만 병원에 있을 때는 마치 가족처럼 자신을 걱정해 주었고 퇴원 후에도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직장 상사의 배려라고 보기엔 너무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의문으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아닐까? 그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팀장 박민석을 따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팀장님, 응? 웬일이야? 박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혜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심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죠? 그 순간 민석의 손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팀장님, 제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세요. 그냥 상사로서, 선배로서 도와주시는 거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과 어머니가 서로 알고 있었다는 것도 그날 저녁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려요. 팀장님, 혹시 저희 어머니와 어떤 관계셨나요? 그 순간 민석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걸 그는 직감했습니다. 지혜야,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었어.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첫사랑이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정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민석의 눈빛에는 단 하나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아버지의 존재,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팀장이 보여주었던 이유를 알 수 없던 따뜻한 배려,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 지금 말하세요? 그녀는 충격 속에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저한테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몰랐어.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를 평생 모르고 살았던 것도, 그렇게 외롭게 살아왔던 것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버린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나요? 그녀의 말에 민석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난 몰랐어. 내가 태어난 줄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컸는지도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애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미안해. 진심으로 너무 미안해. 지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아버지 없이 살아왔던 시간, 그 외로웠던 날들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도 똑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지금에서야 이 모든 걸 깨닫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보다는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은주는 오래 묵혀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팀장님도 모두가 힘든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눈물을 닦고 어머니와 팀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쉽게 받아들일 순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씩 노력해 볼게요.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순간 은주와 민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깊이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너무 늦게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몇 개월 후 시간이 흘렀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바로 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민석과 지혜는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출근 전 커피 한 잔 괜찮지? 팀장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지혜는 어색한 듯 웃으며 물었다. 아직도 팀장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시간이었다. 민석은 잠시 고민하더니 쑥스러운 듯이 말했다. 아빠? 그 순간 지혜는 피식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조금 더 연습하고 부를게요. 그녀는 예전처럼 차가운 얼굴이 아니었다. 아직은 서툴지만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박민석에게 있어 지혜와 은주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현재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아내와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아버지였던 걸까? 내가 키운 아이들만 내 가족이었을까? 지혜를 외면하는 것이 옳은 걸까?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의 집 것이라는 차가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 순간 민석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 그는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아이가 있었어.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녀가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웠다는 걸. 아내는 손에 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를 깊이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거야? 그래. 무거운 침묵. 아내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충격,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나한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혜는 내 딸이야. 그리고 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그의 말에 아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민석과 함께 가정을 꾸렸고 그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이 감춰왔던 또 다른 과거와 자신이 몰랐던 또 하나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지나간 후에 너 우리 가정을 떠날 생각이야? 그 질문에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아니야. 나는 그런 과거가 있었고 잊혀져 있었던 과거가 지금 되살아났다는 거야. 난 우리 가정을 포기할 생각 없어. 하지만 지혜 역시 내 딸이야. 그 아이는 힘들게 자랐어. 어찌되었던 간에 그 아이는 나의 혈육이야. 더 이상 외면하고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아팠지만 그녀 역시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아내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겠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 거야. 민석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정을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가족을 책임질 것이며 지혜에게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가족만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두 가족이 상처받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도 지혜와도 솔직하게 소통하며 균형을 맞춰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지혜와 마주 앉은 민석은 지혜가 먼저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팀장님, 아니 아버지. 그녀는 이제 조금씩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찾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의 말에 민석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을 버리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준 것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리하게 그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기대고 싶지만 지금 가족을 포기하는 아버지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민석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였구나.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고맙다. 그리고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말해.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진짜 부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집에서는 한창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함께 요리하는 은주와 지혜는 엄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좀 요리하는 법 배우려나 보네?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과거에 은주는 지혜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지혜를 위해 살아왔는지, 지혜는 이제서야 어머니의 모든 희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나도 엄마를 지켜줄게. 지혜의 말에 은주는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서로 숨기지 말자. 응, 그러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주말에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날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다. 아직도 어색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기로 했다. 지혜는 살며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저 다음 달에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데 도와주실래요? 그 순간 민석의 눈이 커졌다. 처음으로 그녀가 아빠라고 불렀다. 민석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며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그날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렸던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만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가족이란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